안녕하세요. 윤호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에서 케미컬 바이올로지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몰 모레큘을 이용한 드럭 디스커버리에 관심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드럭 모델리티의 개발을 통해서 이제 드러거블한 프로테움을 더욱 확장하는 부분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작년 말에 발표했던 스몰 모레큘을 이용한 타겟 프로틴의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타겟 프로틴의 데그라데이션이라는 저희가 발견한 새로운 모델리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타겟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 스몰 모레큘을 이용한 타겟 프로틴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피규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까지 이제 휴먼 프로테움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프로틴이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질병 유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프로틴이 대략 한 60% 정도, 약 1만 개가 넘는 프로틴이 현재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FDA approved 드럭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툴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이제 스몰 모레큘로 인해서 어떤 프로틴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경우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현재까지 아직 큰 한계점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까지의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타겟팅하기 어려운 프로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드러거블한 타겟은 엔자임 혹은 이제 시그널링 몰레큘들입니다. 이러한 프로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액티브 사이트라 불리는 이제 substrate 혹은 ligand binding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이런 substrate나 ligand binding 사이트를 이제 substrate이 붙는 것을 스몰 모레큘을 이용해서 저해야 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이제 이니비터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혹은 H닥 이니비터 등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어보셨을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약 한 10년, 20년 정도 동안 이제 large scale genomic analysis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새로운 질환 유발 단백질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새로 발견되는 질환 유발 단백질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논 엔자임 타겟으로서 예를 들어 transcription factor, splicing factor 혹은 scaffolding 프로틴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펑션은 이렇게 프로틴과 프로틴 사이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모레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특히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undruggable target이라고 현재까지 많이 간주되어 왔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러한 druggable 스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소위 non-enzyme target, undruggable target을 공략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은 세포 내에 있는 유비키틴 프로테아즘 시스템이라는 세포 내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UPS 혹은 유비키틴 프로테아즘 시스템은 E1, E2, E3 엔자임의 캐스케이드 리액션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substrate의 폴리유비키티네이션이라는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시켜서 이런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된 substrate들은 다양한 시그널링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이제 두드러진 이제 피노타입은 프로테아소멀 데그라데이션이라는 경로이고요. 이 이제 E1, E3, E3의 캐스케이드 리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에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라는 녀석이 이제 substrate specificity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이유는 이런 이제 E3 라이게이즈를 이용한 substrate specificity가 비단 E3 라이게이즈 자체만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이제 세포 내에 다양한 이제 또 다른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시스템이나 혹은 엔도지너스 시그널링 모레큘들을 통해서 템포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비타 카테닌이라는 सब스트레이트는 이제 베타 TRCP1이라는 E3 라이게이즈에서 인식이 되고 분해가 되는 이제 기질인데요. 이 베타 카테닌은 다음과 같이
세린기가 포스포릴레이션 됐을 때만 그때만 이 베타 TRCP1이라는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subsequent ubiquitin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아주 특별한 예는 이제 플랜트 호르몬인 억신인데요. 이제 TIR1이라는 플랜트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는 이제 억신이라 불리는 이제 아주 작은 스몰 모레큘이 존재할 때만 이제 억신 리스폰스 프로틴이라 불리는 substrate를 이제 리크루먼트해서 프로테아소멀 데그라데이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의 펑션을 여러 가지 단지 그 구조와 구조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적인 방법론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스몰 모레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억신과 같은 것의 발견이 이제 신테틱 스몰 모레큘을 이용해서 E3 라이게이즈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E3 라이게이즈에 작용하는 스몰 모레큘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살리도마이드라 불리는 약물입니다. 이제 아마 교과서에서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살리도마이드는 1950년대에 원래 이제 마일드 세데티브라고 해서 입덧 억제제로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던 약물이고요. 이제 약 5년 만에 이제 마켓에서 퇴출이 됐는데요. 근데 수만 명의 소위 살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불리는 이제 이제 림프 노드가 자라지 않는 이러한 기형아들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 30년, 40년 후에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위한 이제 피노티픽 스크린에서 이 살리도마이드가 굉장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2005년도에 화려하게 다시 마켓에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유도체들인 다음에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들이 차차 이제 FDA 어프로브를 받았지만 이때까지도 사실 약물의 기전은 물론이고 약물의 타겟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살리도마이드의 아날로그인 레날리도마이드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매출이 약 12조 원이 넘는 전 세계 블록버스터 약물 이제 넘버 3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기전은 2010년도가 넘어서야 이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E3 라이게이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제 세레블론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다음의 컴플렉스에 원래 이 세레블론이라는 이제 프로틴은 어떠한 엔도지너스 서브스트레이트를 레코니션, 프로테아소멀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 이 세레블론에 달라붙어서 이제 엔도지너스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닌 니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원래는 세레블론에 의해서 리크루먼트 혹은 이제 유비키티네이션이 되지 않는 AKGF1 and 3라는 두 개의 프로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리크루먼트하고 프로테아소멀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하게 된다는 점이 이제 2014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IKGF1 and 3는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 디펜던스를 갖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펜던스를 갖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데그라데이션 시킬 수 있음에 의해서 이제 이 약물이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의 이제 득효를 나타낸다라는 점으로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러한 스몰 모레큘 이제 기존의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에 인식되지 않는 새로운 니오 서브스트레이트를 리크루먼트하는 이러한 스몰 모레큘들은 이제 모레큘러 글루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모레큘러 글루라는 화합물은 기존의 프로틴들은 원래는 이제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쪽 왼쪽에 보이시다시피 프로틴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레큘러 글루라는 컴파운드는 이제 어떠한 특정 프로틴에 붙어서 이제 프로틴의 서피스를 이제 새롭게 재창출합니다. 저희는 이제 reshape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프로틴 서피스를 reshape 하게 돼서 이제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프로틴 서피스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크루먼트 된 프로틴이 이제 네오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레날리도마이드 이외에도 이제 현재는 임상 시험 중이지만 혹은 이제 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많은 약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E7A20라는 약물이고요. 이제 페이스 2까지 갔던 약물인데 이 약물은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약물의 기전도 이제 알고 보니 RBM39이라는 이제 스플라이싱 팩터를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스몰 모레큘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제 첫 번째 박사과정 주제였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날리도마이드, 살리도마이드,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E7A20 같은 화합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화합물들이 아직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러한 컨셉으로 약효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밝혀질 거고 지금도 많이 밝혀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다음과 같은 모레큘러 글루라는 개념에 넘어서서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연구자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레날리도마이드라는 E3 라이게이즈, 이제 세레블론에 달라붙는 E3 라이게이즈 바인더에 아무 이니비터나 가져다가 링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헤테로바이 펑셔널 모레큘이라는 이런 두 개의 화합물이 붙어 있는 컴파운드를 만들면 어떠한 타겟 프로틴이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컴플렉스에 데려와서 유비키티네이션을 시키고 데그라데이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이게 진짜로 됐습니다. 이제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요즘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 이제 프로텍 혹은 프로테올리시스 타겟팅 카이메라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다음과 같이 이제 세러블론에 달라붙는 살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 있고요. JQ1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로모도메인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이 두 화합물을 그냥 이제 카본 링크로 이렇게 이어서 이제 케미스트들이 이제 DBET6라는 화합물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합물은 이제 살리도마이드 모핵을 이용해서 세레블론에 달라붙고 DBET6라는 컴파운드를 이 JQ1이라는 브로모도메인 이니비터를 이용해서 브로모도메인에도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컴파운드가 이 세레블론과 브로모도메인을 이제 프록시미티를 가질 수 있게 리크루먼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DBET6라는 화합물은 이제 세레블론에 의해서 브로모도메인의 유비키티네이션, 그에 따른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모레큘러 글루건, 이제 프로텍이건 이런 물질들을 합쳐서 이제 디그레이더라는 컨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디그레이더는 기존의 이니비터와는 작용 기전이 크게 다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이니비터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하나씩 이렇게 달라붙어서 단백질 펑션을 저해해야만 이제 단백질로부터 일어나는 질병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기존의 이니비터에 의한 파마콜로지는 오큐판시 드리븐 파마콜로지라고 해서 반드시 이니비터가 프로틴에 달라붙어 있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컨셉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디그레이더라는 몰레큘은 이제 일시적으로 타겟 프로틴과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의 컴플렉스를 이루어지게 되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가 자연스럽게 폴리 유비키티네이션을 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틴이 데그라데이션 시키고 나면 이 컴파운드는 다시 남아서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페달리스트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ubstoichiometric amount만 있어도 이제 많은 양의 프로틴을 한 번에 저해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기전으로 인해서 소량의 약물만 있어도 이제 에피카시를 나타내서 이제 고용량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약 5년에서 10년간 이러한 이제 Targeted Protein Degradation이라는 필드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제 문제점, 이제 보완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헤테로바이펑셔널 모레큘 혹은 프로텍이라 불리는 몰레큘은 이제 사실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냥 두 개의 화물을 이론적으로는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고 메커니즘 또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그렇지만 이제 신테틱 이제 메디시널 케미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컴파운드가 너무 크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솔로빌리티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셀 페네트레이션이 잘 되지 않고 덩치가 크니까 이제 메타볼릭 레바일리티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이제 PK/PD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 그냥 프로브 오브 컨셉으로 어떤 프로틴을 데그라데이션 시키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클리니컬 그레이드의 캔디데이트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작은 그냥 레날리도마이드 혹은 E7A20라고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모노베일런트 디그레이더 혹은 몰레큘러 글루들은 이제 이미 레날리도마이드가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시피 이제 굉장히 드럭 라이크한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럭 클리니컬 이제 그레이드의 캔디데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디자인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현재까지 이제 rationally 디자인해서 만든 molecular glue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예가 없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제 이런 디그레이더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노밸런트 디그레이더들의 기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조금 더 이제 rationally 이제 이러한 모노밸런트 디그레이더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 이제 이 필드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었던 개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은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이제 스몰 몰레큘을 이용한 이제 타겟 프로틴의 폴리머라이제이션, 그에 따른 이제 BCL6라고 불리는 프로틴의 데그라데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이제 베링거 잉겔하임이라는 이제 독일의 파마에서 이제 BCL6라는 이제 온코제닉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컴파운드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열심히 옵티마이즈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몇 개의 화합물들이 갑자기 굉장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이제 BCL6를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두 개의 화합물이 다음에 BI3812라고 불리는 BCL6 인히비터, 전혀 BCL6의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BCL6 디그레이더는 이제 BI3802라고 불려서 이제 BCL6를 데그라데이션 시킴을 보고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결론을 지었던 건 신기하게 BCL6를 데그라데이션 시키는데 이유는 모르겠음이라고 하고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어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조금 전에 한번 이제 BCL6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BCL6는 림포마에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프로틴 타겟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이제 온코제닉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고요. 이제 BCL6는 이제 저미널 센터라고 불리는 이제 B셀에 있는 저미널 센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저미널 센터 리액션을 관장하는 마스터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터이고요. 이제 이 저미널 센터에서 이제 B셀은 하이 어피니티 B셀 리셉터라는 녀석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하이 어피니티 B셀 리셉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안티바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B셀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massive clonal expansion이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셀이 증폭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다양한 안티바디들 이제 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소매틱 하이퍼뮤테이션과 이제 클래스 스위치 리커미네이션을 불리는 굉장한 이제 진의 인스테빌리티를 유도하게 되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만 굉장한 이제 지노믹 인스테빌리티를 갖게 되는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마치 이제 굉장히 딱 이제 캔서와 같은 상태인 거죠. 이제 굉장히 빨리 자라고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러한 BCL6에 의한 리액션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미널 센터 리액션이 일어날 때는 BCL6가 이제 증폭을 했다가 이제 안티바디까지 이제 마지막 디퍼런시에이션이 끝나고 나면 BCL6가 완전히 셧오프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BCL6 익스프레션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바로 이제 림포마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약 40%가 넘는 이제 diffuse large B-cell 림포마로 불리는 이제 굉장히 악명 높은 림포마들은 이제 BCL6의 이제 뮤테이션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프로미싱한 이제 타겟으로 곽강을 받아왔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BCL6에 대해 살펴보면 BCL6는 다음과 같이 이제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N-터미널의 BTB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도메인이 있고요. 이제 중간 부분에 굉장히 긴 이제 Internal Disordered Region이라 불리는 그냥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이제 C-터미널의 징크 핑거라고 해서 이제 DNA에 바인딩하는 모티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BTB 도메인이라는 도메인은 이제 BCL6를 다이머라이제이션 시키는 다이머라이제이션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BCL6는 항상 다음과 같이 BTB 도메인을 이용해 BCL6 호모다이머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호모다이머를 이룬 BCL6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제 core repressor complex로 불리는 이제 B-core, N-core 등과 같은 컴플렉스가 여러 가지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붙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조절되게 돼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다운스트림 지인의 이제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하이 레벨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파마들이 BCL6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제 BCL6의 펑션을 저해하기 위해서 이제 코 리프레서 컴플렉스와 BCL6 호모다이머 사이에 이제 이니비터를 이용해서 이 프로틴 인터랙션을 저해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정말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 대다수의 빅 파마들은 전부 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갖고 있었고, 여의치 않아서 많은 파마들이 포기를 해오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더 구체적인 예시로 이제 이 BTB 도메인에 다음과 같은 이제 그루브가 존재해서 이 부분에 이제 스몰 모레큘을 딱 만들어내면 이 스몰 모레큘이 이제 다음과 같은 코 리프레서 컴플렉스의 바인딩을 저해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BCL6 이니비터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컴퍼니도 다음과 같이 이제 BCL6 이니비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그레이더 모레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메커니즘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게 진짜 디그레이더인가? 그럼 이제 BCL6 말고 다른 타겟들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홀 라이세이스를 이용해서 퀀티테이티브 매스 스펙트로메트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디그레이더는 정말로 이제 BCL6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Y축에서 쭉 떨어질수록 프로틴이 데그라데이션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BCL6만이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이제 8,000개가 넘는 프로틴 중 BCL6만이 데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이니비터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생긴 이 이니비터는 BCL6 스테빌리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세웠던 가설은 이 BCL6 degrader BI3802라는 화합물은 molecular glue degrader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두 화합물의 차이는 지금 보시는 이 파이페리딘 모이어티라고 불리는 이 부분밖에 없고요. 사실 메디셔널 케미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밖에 없고요. 이 컴파운드가 붙어 있는 이제 BCL6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 파이페리딘 모이어티가 이쪽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90도로 돌리면 이 서피스 쪽에 이제 삐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가설은 이 solvent exposed moiety를 살짝 바꿈으로써 어떠한 특정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를 BCL6에 이제 리크루먼트를 시켜서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된다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번 웨스턴 블롯을 하는 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이제 GFP 퓨전이 된 BCL6 리포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제 BCL6의 인프레임으로 이제 GFP를 달고요. 이제 아이리스라는 이제 도메인을 달고 m처리를 달면 이제 m처리라는 이제 레드 프로틴은 이제 인터널 컨트롤로 존재하게 되고요. BCL6는 GFP에 퓨전이 되어 있어서 이제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되면 같이 eGFP 시그널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팩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제 정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틴이 얼마나 데그라데이션 됐는지를. 그래서 이 BCL6 리포터를 가지고 이제 드러그를 쳐봤더니 이제 BCL6 리포터에서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비키틴 프로테아솜 시스템에 관여하는 몇 가지 이니비터들을 쳐봤더니 이제 데그라데이션이 이제 fully block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키틴 프로테아솜 시스템에 의해서 이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했던 일은 이제 이 리포터 셀들을 이제 C 터미널부터 계속 이제 트렁케이션을 시켜서 이제 가장 미니멀한 컨스트럭트를 찾을 때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데그론이라는 모티프를 찾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이제 딱 지금 보시면 이 250개의 아미노애시드 그리고 275개의 아미노애시드 사이에서 이제 완전히 흙과 백처럼 딱 275 이하부터는 BCL6가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고요. 275 이상부터는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275 컨스트럭트를 이제 미니멀 컨스트럭트로 잡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한번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한번 우연히 볼 일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이제 셀룰러 포사이라고 불리는 이제 BCL6가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이제 애그리게이션과 같은
세포 내에서 뭉쳐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약 10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BCL6가 뭉쳐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시간이 지나면서 이 GFP 시그널이 사라집니다. 데그라데이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틴 데그라데이션 필드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었고요. 여지까지는. 근데 이제 드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BTB 도메인이라는 데 붙는데, 근데 이 250 컨스트럭트와 275 컨스트럭트는 사실 아미노애시드 25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녀석은 거의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 250 컨스트럭트,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는 이 컨스트럭트도 이러한 포사이를 만들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드럭 바인딩 모티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사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포사이의 포메이션이 이제 not necessarily 이제 BCL6 degradation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2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제 포사이가 사라지지 않고요. 사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이 포사이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궁금했던 일은 근데 이 BCL6 디그레이더와 BCL6 인히비터가 같은 이제 드럭 바인딩 포켓에 달라붙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인히비터를 이용해서 이제 컴피티션을 시키면 이 디그레이더를 이제 컴핏 아웃을 시키면 이 포사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250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먼저 디그레이더를 쳐서 포사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니비터를 한번 쳤더니 포사이가 점점 사라지고 포사이가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건 이제 데그라데이션이 된 게 아니고 그냥 BCL6 포사이가 된 것이 풀려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non-degradable construct이고요. 이 점이 저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이제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 BI382라고 불리는 컴파운드는 BCL6의 포사이를 만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드럭은 이 조그마한 BTB 도메인에 붙지만 BCL6를 데그라데이션 시키려면 약 150개 이상의 아미노 애시드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만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건 이제 이 리버시빌리티였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컨셉은 이제 프로틴의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데그라데이션이 될 수도 있지. 이제 세포 내 이제 셀룰러 이제 디스포저 머시너리에 의해서 데그라데이션이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리버시빌리티가 있다는 건 이제 프로틴이 그냥 단순히 막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로 이제 higher order 이제 BCL6 이제 올리고머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사이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단지 BCL6 하나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어댑터 프로틴들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인지가 또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어드레스 하려고 이제 인비트로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BCL6 리커미넌트 프로틴을 이제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컴파운드를 쳐봤더니 이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큰 프로틴들은 좀 더 이제 앞쪽에 이제 일루션이 되게 되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컴파운드를 쳤을 때 프로틴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일루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커미넌트 BCL6 프로틴 자체가 이제 컴파운드를 쳤을 때 어그리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컨펌할 수 있었고,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프로틴이 계속 프리시피테이션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어그리게이션일까, 타워와 같은 그냥 어그리게이션일까, 아니면 하이어 오더 어떤 이제 올리고모릭 스테이터스를 만드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프로틴 파티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이제 네거티브 스테인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냥 이제 프로틴을 뽑아서 이제 스테인을 하고 전자 현미경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DMSO를 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틴 하나하나가 이제 글로뷸러 프로틴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 이제 디스퍼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컴파운드를 쳤더니 이제 마치 이제 짧은 지렁이 같은 이제 숏 필라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번의 이제 옵티마이즈를 거치고 나니까 이게 단순 그냥 어그리게이션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라면 사리와 같은 이제 필라멘트를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파운드와 그냥 리커미넌트 프로틴 두 개만 그냥 섞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BCL6 필라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이제 BCL6는 이제 올리고모릭 스테이터스를 만드는 거고 단순히 그냥
irregular한 aggregation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스테인을 통한 이제 2D 이미지이고요.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3D 스트럭처를 알아야 이제 해결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cryo-EM이라는 기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이 논문의 주제가 cryo-EM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은 당장은 생략하고요. 이제 cryo-EM을 할 때 굉장히 챌린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싱글 파티클이 아니고 이제 필라멘트 같은 녀석들은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마침내 필라멘트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4앵스트롱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좋은 수준에서 이제 BCL6의 헬리컬 필라멘트를 이제 cryo-EM으로 인해서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해당하는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를 통해서 확인을 더욱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를 풀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같은 컬러의 두 개의 이제 프로틴이 BCL6 BTB 도메인이라는 다이머 하나하나이고요. 그 사이에 보이는 이제 이 스피어로 표현된 이것들이 전부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BTB 도메인과 BTB 도메인 사이에 컴파운드들이 쏙쏙 끼어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필라멘트를 만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페르딘 모이어티가 이 이제 사이안 색깔로 되어 있는 이 하늘색 색깔의 BTB 도메인과 초록색 색깔의 BTB 도메인 사이에 이제 존재해서 이제 다이머 이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을 유도한다는 것을 이제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cryo-EM 스트럭처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BTB 도메인 이제 다이머 4개, 이제 옥타머라고 불리는 이 구조를 풀었는데, 이 옥타머를 이제 쭉 이제 파이몰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일롱게이션을 시키면 이제 앞에서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봤던 힐리컬 필라멘트가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키 인터랙션 레지듀가 존재하는지를 구조를 통해서 이제 노미네이션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제 레지듀들을 전부 다 이제 알라닌을 통해서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더 이상 BCL6가 포사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저희의 cryo-EM 구조가 맞다는 것을 이제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궁금증이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왜 인히비터는 포사이를 만들지 않고 디그레이더는 포사이를 만드는가? 이제 디그레이더를 이용한 BCL6 필라멘트 구조에 인히비터를 이렇게 컴퓨테이셔널리 도킹을 해보면 이 인히비터는 여기 이제 삐져나온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이머 인터랙션을 전혀 이제 허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그레이더가 존재할 때만 포사이가 필라멘트가 생기고 인히비터로 이제 디그레이더를 컴퓨테이션 시키면 이 폴리머라이즈된 BCL6가 풀리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리버시빌리티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디그레이더가 BCL6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일으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데그라데이션이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다음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미콜라이 슬라비키와 요나스 코펠이라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제 펑셔널 제노믹스를 수행하는 친구들이 수행을 했던 연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리포터 시스템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BCL6 리포터를 이제 HEC293T에 이제 트랜스덕션을 시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CL6 GFP 퓨전 프로틴과 MJORI 프로틴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노마이드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렌티바이럴 인펙션을 시키고 이제 팩스를 통해서 이제 셀 포퓰레이션을 그려보면 GFP MJORI 이제 채널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아고널한 이제 퍼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BCL6 디그레이더를 쳐서 BCL6가 데그레데이션이 되게 되면 GFP 시그널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보시다시피 컴파운드를 치면 이 오버롤 이제 퍼플레이션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노마이드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진이 낙아웃됐을 경우에 몇몇 세포주들은 이제 이러한 데그라데이션에 이제 레지스턴스를 갖게 되고요. 이러한 녀석들을 뽑아내서 이제 sorting을 하고 이제 딥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이 낙아웃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크리스퍼 스크린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그냥 모식도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딥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가장 이제 enrich된 G는 CR1이라는 G이었고요. 놀랍게도 이 CR1이라는 G는 E3 ligase를 트랜슬레이션하는 G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저희는 reporter screen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이제 reporter construct를 이용한 CRISPR reporter screen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cell killing screen을 CRISPR cell killing screen을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근데 BCL6 dependent cell line에 원래 degrader를 치면 이제 세포주가 죽게 되는데 어떤 지인이 특정 낙아웃이 되게 되면 이제 계속 세포주가 살아남게 되고요. 그래서 약 이제 2주, 3주간 셀을 계속 키우면서 이제 레지스턴스를 갖게 되는 세포주들을 뽑아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딥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진이 낙아웃되는지를 확인하면 이제 어떤 진이 낙아웃됐을 때 이 BCL6 디펜던시를 이제 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 3주간 진행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세컨더리 이펙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hit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근데 CR1은 여기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포터 스크린과 셀 킬링 스크린을 이제 플러딩을 해보면 이 CR1이라는 진 하나만이 딱 이제 히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CR1이라는 이제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를 트랜슬레이션하는 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페이퍼가 이제 저희 눈을 딱 사로잡았는데요. 한 논문에서 이제 CR1의 substrate들에 관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제 커먼 모티프인 이제 VXP 모티프라는 이제 모티프가 있을 때 이 substrate 이 프로틴들은 CR1에 의해서 recognition 이제 proteasomal degradation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 논문을 읽자마자 딱 이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이 275와 250 사이에서 데그라데이션이 되고 안 되는 이 문제가 딱 떠올라서 황급하게 이제 막 시퀀스를 확인해 봤고요. 놀랍게도 이 BCL6의 이 250 근방에 VXP 모티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275와 250 사이에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VXP 모티프는 딱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VXP 모티프가 존재할 때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존재하지 않을 때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VXP 모티프를 이제 뮤테이션 시켰을 때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VXP 모티프를 이용해서 BCL6가 CR1에 의해서 recognition 되고 데그라데이션이 된다라는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제 좀 더 캐릭터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내에서 IP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풀랭크 BCL6를 쓰면 이제 BCL6와 CR1이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럭의 유무와 상관없이 VXP 모티프는 존재하기 때문에 BCL6와 CR1은 이제 IP에서 인터랙션을 보이고요. 이제 VXP 모티프 뮤테이션 시키면 이 이제 인터랙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on-degradable construct였던 250 construct는 이제 VXP 모티프가 없어서 CR1과 인터랙션이 없고요. 275 construct는 VXP 모티프를 갖고 있을 때 이제 CR1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IP 말고도 이제 recombinant 프로틴에서 이제 BCL6와 CR1만을 딱 뽑아서 확인을 해봤을 때 VXP 모티프가 있는 이 긴 BCL6 컨스트럭트일 때만 CR1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IP나 이제 풀다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흙 100만을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하기 어렵다는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이제 퀀티테이티브 메소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형광법을 좀 더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TR-FRESH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개념은 이제 프로틴 하나에는 이제 플로레센스 도너, 한쪽에는 이제 플로레센스 억셉터를 달고요. 이제 이 두 프로틴이 인터랙션이 없어서 이제 100 앵스트롱 이상의 디스턴스를 갖게 됐을 때는 이제 프레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BCL6와 CR1 같이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록시미티 하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도너 억셉터 사이에서 이제 프레시 일어나게 돼서 이 시그널을 이제 읽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실험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BCL6 자체가 이미 CR1과 인터랙션을 하는 건 알겠는데 드럭을 쳐서 폴리머라이즈를 시켰을 때 CR1과의 인터랙션이 더 강해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라인을 보시면 이제 이 회색 라인, DMSO만 쳤을 때도 CR1과 BCL6는 어느 정도 인터랙션을 보이지만 이 폴리머라이즈된 이 핑크 디그레이더를 쳤을 때 인터랙션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CR1과 BCL6가 더욱 이제 인터랙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이제 피노타입을 나타내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인비트로에서 유비키티네이션 리액션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BCL6 자체와 폴리머라이즈된 BCL6가 CR1에 의해서 어떻게 유비키티네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XP 모티프에 의해서 BCL6는 CR1에 의해 레코그니션 되고 유비키티네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폴리 유비키티네이션 된 이제 체인들을 이렇게 웨스턴 블러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폴리머라이즈 된 BCL6는 다음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유비키티네이션 키네틱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TR-FRET 데이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데이터였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비키티네이션이 증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세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뮤노플로레센스를 했고요. VXP 모티프가 없는 250 non-degradable construct, 그 다음에 270 construct, 이제 VXP 모티프가 있어서 데그라데이션이 되는 construct를 가지고 이제 이뮤노플로레센스를 해봤습니다. 이제 데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은 construct는 BCL6가 포사이가 생기지만 이제 CR1의 로컬리제이션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VXP 모티프가 있는 이 construct는 BCL6의 포사이에 CR1이 콜 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substrate와 이제 라이게이즈가 특정 이제 로케이션에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유비키티네이션이 굉장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밝혔던 기전은 스몰 몰레큘을 이용해서 타겟 프로틴을 폴리머라이제이션 시켰을 때 그 타겟 프로틴을 이제 엔도지너스리 레귤레이트하는 이제 아답터 프로틴 중에 하나인 CR1이라는 유비키틴 라이게이즈가 이제 BCL6의 포사이에 다가와서 이제 BCL6의 유비키티네이션의 키네틱스를 증가시킨다라는 컨셉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이제 이러한 디그레이더는 BCL6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유도해서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하는 화합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크라이오EM을 통해서 어떠한 기전으로 BCL6의 필라멘트를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펑셔널 지노믹 스크린을 통해서 CR1이라는 지인이 이러한 BCL6의 데그라데이션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세포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BCL6는 CR1의 엔도지너스 सब스트레이트이지만 이제 BCL6가 폴리머라이제이션 됐을 때 이제 유비키티네이션 키네틱스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BCL6가 데그라데이션 된다라는 컨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논문을 네이처에 실을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 논문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 방향성을 시사하는 건 기존에 이제 없었던 모델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럭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BCL6의 폴리머라이제이션처럼 어떠한 타겟 프로틴을 폴리머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으면 이제 이 타겟 프로틴이 이제 작용해야 되는 어떤 다른 프로틴과 인터랙션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폴리머라이제이션 자체만으로도 어떤 이제 새로운 드럭 모델리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컨셉이 되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2017년에 나온 네이처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논문에서 가져왔던 건 이제 프로틴 서피스에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내에서 포사이나 이제 필라멘트를 만들게 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네이처에 보고를 한 논문이고요. 이제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이제 교과서적인 예시로 이제 시클셀 아네미아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한 이제 글루타메이트에서 밸린으로 이제 하나의 싱글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제 히모글로빈이 굉장히 이제 필라멘트를 만들면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이러한 이제 프로틴의 하나의 뮤테이션만으로도 서피스 뮤테이션만으로도 이제 이러한 올리고메릭 스테이터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은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았었는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프로틴의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미스폴딩, 언폴딩이 일어나서 어그리게이션 혹은 뭐 이제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제 프로틴의 서피스에 어떤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surface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oligomeric status 혹은 supramolecular assembly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주제였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러한 surface mutation 자체를 small molecule을 이용해서 이제 모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이제 BCL6에서는 이 degrader molecule이 이 surface mutation을 모방해서 supramolecular structure, BCL6의 supramolecular structure를 만든다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olvent exposed moiety라고 불리는 이 프로틴에서 이제 삐죽 빼져나와 있는 컴파운드의 모iety가 이런 프로틴 인터랙션을 이제 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한 가지 예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BCL6 polymerization이고요. 또 다른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는 이제 CDK 이니비터라고 알려진 로스커비딘이라는 컴파운드이고요. 이 컴파운드에 단지 이 피리딘 모이어티를 하나 달았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피리딘 모이어티를 이용해서 이제 CDK12와 어떠한 이제 DDB1이라 불리는 프로틴 간의 이제 글로잉 액티비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최근에도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스몰 몰레큘의 솔벤트 익스포즈 모이어티를 이제 모디피케이션 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글로잉 액티비티,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인 이제 에릭 피셔라는 교수님 랩과 이제 벤자민 이버트라는 이제 교수님 사이에서 이제 코워크로 이제 진행했고요. 이제 저와 이 벤 이버트 랩의 미콜라이 슬라비키와 이제 요나스 코페를란 이 세 명이 이제 팀 BCL6가 돼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정말 재미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피셔 랩 그리고 이버트 랩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펀딩 소스이고 이 리서치 자체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펀딩 소스를 통해서 이제 재미있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